뉴스탑10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의 8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앞서 미 외교 원로들이 한 목소리로 핵전쟁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을 상징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북미 간의 핵 위기로 자정에서 가장 가까운 자정에 도달할 것이다.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와서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11시 57분 30초에서 30초가 더 앞당겨져서 11시 58분으로 지구 종말의 날이 맞춰졌습니다. 우장욱 차장. 네, 이게 30초가 1년 만에 좀 당겨진 건데요. 네.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이 지구 종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핵 과학자들이 지금 이런 시계의 그 시침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북한 핵에 대한 이 미국의 어떤 그 공격 가능성도 높다.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최후의 날에 가까워졌다. 정말 두려운 얘기인데 이게 핵과학자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 이유, 근거가 되는 게 북한의 김정은이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도 분명히 고려 대상에 들어갑니다. 네. 이 운명시계, 소위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이 지구 종말 시계는 핵 과학자라는 미국의 그 다수의 과학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마다 시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분침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핵무기 보유국들의 행보, 그리고 핵실험, 그리고 앞으로 핵 협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2007년에 지구온난화 상황에 대한 그 가정이 조금 더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종말 시계가 12시까지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네. 이걸 매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계가요, 이 김종국 시장님, 이 상황에 따라서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건가 보죠?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해서 네. 핵미사일체를 다 파괴하면 저기 한 5분 정도 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7분 과거에 많이 이렇게 대탕트가 왔을 때는 네. 이게 한 7분 정도 뒤로 가 있었거든요. 네네. 현재 북핵 문제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이게 종말 시기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핵 문제 해결된다면 상당히 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1947년에 이 시계가 생겼을 때는 이 12시 정각까지 가기 7분 전에 분침이 머물러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가까이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종말 시계의 시간은요, 1953년에 네. 미국과 소련이 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당시와 지금 시간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미소 냉전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네. 미국과 소련은 실제로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양국이 핵전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의 경우에는 이 북한의 핵 때문에 지금 종말 2분 전이다라는 것은 네. 미국과 북한은 이 동등한 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도 있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불리한 이 종말 시기의 좀 시침이다, 분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와 같은 위협을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1954년에 수소폭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엄청난 위력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그 충격만큼이나 지금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북한이라는 곳이 단순히 미국과 북한의 어떤 갈등을, 안보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가운데 네 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네. 즉 북한과 미국 자체의 충돌은 그냥 단순한 어떤 군사작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북한과 미국의 충돌로 인해서 주변의 네.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까지 개입해서 그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급격하게 당겨진 겁니다. 자, 지구 종말의 시간을 앞당긴 북한의 김정은, 이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느라 그동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금, 통치 자금을 지금 다 써버렸다. 빈털터리가 됐다.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중국 소식통을 통해서 흘러나왔네요. 네,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전기 부족이라든가 네. 생필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보면은 거의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우리가 사실 유엔의 제재 이전에도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비자금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계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아마 김정은이 자기 자신의 계산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해외에 들어온 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이제 다시 보충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네. 워낙 강력한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그게 보충이 안 되고 네. 거의 좀 소멸되고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앞서 이제 그 종말 시계가 2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네.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데 이제 1991년에 미소 냉전이 끝났을 때 네. 그때는 이 종말 시계가 17분 뒤로 이렇게 늦춰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핵 문제가 만약에 어떤 그 군사적 충돌로 가게 되면 정말 종말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이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그렇죠. 이 해빙 무드가 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서 상당히 좀 진전이 이루어진다라면 네. 오히려 이 종말 시기가 좀 뒤로 갈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택권은 아니지만 네.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지금의 이 대화 분위기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핵 포기까지가 너무 먼 길이라면 그 전에 뭔가 좀 핵 동결까지라도 한반도의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정일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지금 같아요. 세계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얼마큼 느끼냐 하면은 네. 이번에 그 밴쿠버 회의 때 네. 밴쿠버 회의 때 이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중립이거든요. 네. 그런데 노르웨이, 스웨덴이 그 우리 저 6.25 전쟁에 참전국도 아닌데 참여를 했습니다. 네. 덴마크까지. 그다음에 이태리도 참전국이 아닌데 이태리 참여했어요. 왜 네. 그러냐면 북한이 핵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할 때 자기 나라 머리로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현재 위협을 느껴서 네. 현재 밴쿠버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의 그 문명 국가들이 대부분 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가 북한의 김정은의 이 핵개발 때문에 정각까지 정말 1분 30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진행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평화를 정착시키는 아주 큰 효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평화를 불러올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We're not there yet. The United States' position has not changed on the matter of North Korea. We want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That is our goal for North Korea. We are willing to have talk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but the time is not right now. Not right now. They know what they need to do. They need to be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and we are not seeing that they're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In term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North Korea having conversations about the Olympics, we certainly would support those kinds of contacts and conversations. We think it's good to have conversations and be able to pick up the phone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your neighbor. They've done a very good job about training and preparing and doing forced deployment options and exercising and training in order to make the other side understand that this thing everybody's done is just look at, get familiar with the geography, get familiar with the plans, and do some logistical preparation that's prudent. 자, 뉴스탑10 이번 순서부터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그리고 이희루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두 분이 또 참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미 해병대 사령관이 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강연에 참석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비 공격 내용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구자홍 차장. 네. 이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의 얘기인데요. 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한 예비 계획을 진행 중이다. 이 미군은 한반도 지형 숙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듣기에 따라서는 뭐 금방이라도 이 전쟁에 이 투입될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올 만큼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로버트 넬러 사령관의 발언 배경, 자, 부대 전개 옵션 연습 도대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건지 이희루 국장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미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어떤 옵션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전쟁이 발발하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모든 부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두고서 네. 일단 경보병, 공수부대 같은 그런 부대들이 먼저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경장갑차 부대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거로도 전쟁 억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차라든가 장갑차 같은 중무장을 한 그 부대가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 부대 전개 옵션 방안이라고 해서 미 육군의 각 기능사령관들이 네.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사령관은 우리나라의 벙커라든가 진지 같은 것을 점검하는 역할을 했고요. 네. 예비군 사령관은 유사시에 병력이 부족하면 예비군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논의를 하게 들어왔고요. 네. 정보보안 사령관은 작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항공미사일 사령관은 탄약 같은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네. 18공군 사령관, 이 사람은 가장 마지막으로 이 사람 야에 수백 대의 대형 송기가 있는데 유사시에 모든 다 논의가 돼 있는, 협의가 돼 있는 그런 전력들을 비행기로 실어 오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속 억제 전력,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경보병 부대고요. 네. 저투력 진강 전력은 스트라이커 부대, 그리고 마지막에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 시차별 부대 전개 옵션이라고 해서 미군의 모든 전력이 들어오는데 이때 계획되어 있는 모든 전력이 병력은 최대 69만, 네. 항공기는 2,500대, 그리고 함정은 160대, 이런 그 순서로 차례차례 들어오도록 작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미 육군에 해당되는 사령관들이 지금 다 1월에 집중적으로 지금 방안을 해서 이 주한미군과 이런 작전들을 논의를 한다. 글쎄요.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조장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미군의 움직임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송영무 장관, 하와이에서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 회담을 가졌는데 네. 여기서 전용기에서요. 또 매티스 장관이 군사적 옵션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직접 언급을 또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 방어를 위한 군사적 옵션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남북 어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대화 국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유사시에 방어를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가 만약에 결렬이 됐을 때 네. 군사적 옵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소영무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이 회담을 하면서 회동을 하면서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매티스 장관이 얘기한 거는 군사적 옵션이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송영무 장관하고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그 사이에서는 네. 요번에 4월 1일부터 네. 할 그 한미연합훈련이요. 연합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이 연합훈련의 성격이 작년도 한 거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를 겁니다. 네. 지금 어마어마한 미국의 그 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력을 전부 다 활용해서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있는 모의연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도에 뭐랬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김정은 참수작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키일체인 해가지고 북한의 그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남포와 원산에 우리 해병대를 상륙시키는 문제. 네. 아까 해병대 사령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북한 핵무기를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회수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연습하기 위해서 아마도 송영 국방장관하고 매티스 장관이 이렇게 긴밀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을 했을 것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 합동참모본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즉시 이미 예정돼 있던 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변함없이 반드시 재개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haven't suspended. We're deconflicting during the period of the Olympics, and exercises will continue immediately after the Olympics. 자, 미 합참의 이 발언 불과 어제였죠? 이 북한에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봐도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봐도 되지만 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중지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네. 자기네가 주장해서 한번 실현이 된 적이 있죠. 네. 92년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우리가 1년 중지했었는데 중지한 다음부터는 팀 스피릿 훈련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렇게 없었거든요. 북한이 거기 맛을 들어가지고 자기네가 한번 주장을 하면은
다시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중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외교의 전설이라고 하는 헨리 키신저. 키신저도요, 북미 간의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꺼냈습니다. If China took an unqualified opposition to the nuclear program and a joint program with us, I think it should be possible to develop the sort of sanctions and pressures that are irresistible. And that would be my preferred course. I would be very concerned by a unilateral American war at the borders of China and Russia.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전격 반대하는 것도 맞지만 네. 지금 미국이 이 중국과의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전쟁을 치를 것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북 대화 국면 또는 이 뭐 선수단이 오고 응원단이 온다라는 어떤 이제 유화 국면에 지금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적 옵션 이 사용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헨리 키시저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핵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외교의 전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걸 반드시 북핵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할 것이다라는 이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대화를 통한 외교적 평화적인 해결인지 아니면 이 강제력을 통한 어떤 강제 해결인지 이 선택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국을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이 김정은은요, 평창 동계올림픽 전날 새로 정해진 건국절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대규모 열병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 열병식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 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2월 8일 건군절 북한 퍼레이드는 지금 보면 북한이 또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상당히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 근처 미림 비행장에서 하고 있고, 아마 볼 때 상당히 큰 규모의 병력과 또 북한이 아주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실장님,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저 언급을 하면서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위협적인 열병식을 하는 가운데 올림픽이 끝나고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또 덧붙였었거든요. 이 말은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열병식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마도 둘 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재 조명균 장관은 현재 국정원에서 준 보고서를 보고 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NSC 상임위 회의를 하면은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현재 미림 비행장에 북한이 어떤 무기를 현재 가지고 열병식 하는지 좀 봤을 겁니다. 네. 보고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북한이 엄청난 무기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엄청난 무서운 무기를 공개를 해야만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무시무시한 무기를 좀 가지고 나올 겁니다. 열병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려되는 것이고 네. 그것 자체가 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어서 걱정이고 네. 통일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남북한 간에 이렇게 교류 협력도 하고 앞으로 이제 올림픽 이후에도 대화할 거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그렇죠. 이어가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고 싶은데 4월달 이후에 만약에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가 또 네. 도발을 하면은 과거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남북관계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제 6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북한 관련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가 북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시기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핵 문제 해결된다면 상당히 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1947년에 이 시계가 생겼을 때는 이 12시 정각까지 가기 7분 전에 분침이 머물러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당히 가까이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종말시계의 시간은요, 1953년에 네. 미국과 소련이 이 수소폭탄 실험을 한 당시와 지금 시간이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미소 냉전 기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네. 미국과 소련은 실제로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양국이 핵전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의 경우에는 이 북한의 핵 때문에 지금 종말 2분 전이다라는 것은 네. 미국과 북한은 이 동등한 국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칫하면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도 있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불리한 이 종말 시기의 좀 시침이다, 뭐 분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와 같은 위협을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1954년에 수소폭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엄청난 위력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그 충격만큼이나 지금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북한이라는 곳이 단순히 미국과 북한의 어떤 갈등을 안보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가운데 4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네. 즉 북한과 미국 자체의 충돌은 그냥 단순한 그 어떤 군사작전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북한과 미국의 충돌로 인해서 주변의 네.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까지 개입해서 그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그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급격하게 당겨진 겁니다. 자, 지구 종말의 시간을 앞당긴 북한의 김정은, 이 종말의 시간을 앞당기느라 그동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자금, 통치 자금을 지금 다 써버렸다. 빈털터리가 됐다.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중국 소식통을 통해서 흘러나왔네요. 네,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전기 부족이라든가 네. 생필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을 보면은 거의 다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우리가 사실 유엔의 제재 이전에도 김정은이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비자금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계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아마 김정은이 자기 자신은 계산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해외에 들어온 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이제 다시 보충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네. 워낙 강력한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그게 보충이 안 되고 네. 거의 좀 소멸되고 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뭐 앞서 이제 그 종말 시계가 2분밖에 안 남아서 굉장히 네. 좀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데 이제 1991년에 미소 냉전이 끝났을 때, 네. 그때는 이 종말 시계가 17분 뒤로 이렇게 늦춰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핵 문제가 만약에 어떤 그 군사적 충돌로 가게 되면 정말 종말에 가까워질 수 있지만, 네. 오히려 지금 이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그렇죠. 이 해빙 무드가 이 북미 대화로 이어져서 상당히 좀 진전이 이루어진다라면, 네. 오히려 이 종말 시계가 좀 뒤로 갈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시계의 이제 그 시침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 그 북한 핵에 대한 이 미국의 어떤 그 공격 가능성도 높다.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 또 다른 지표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최후의 날에 가까워졌다. 정말 두려운 얘기인데 이게 핵과학자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 이유, 근거가 되는 게 북한의 김정은이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김정은도 분명히 고려 대상에 들어갑니다. 네. 이 운명시계, 소위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하는 이 지구 종말 시계는 핵 과학자라는 미국의 그 다수의 과학자들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해마다 시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 분침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3가지 정도 있는데 핵무기 보유국들의 행보, 그리고 핵실험, 그리고 앞으로 핵 협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2007년에 지구온난화 상황에 대한 그 가정이 조금 더 추가가 됐는데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종말 시계가 12시까지 얼마만큼 가까워졌는지 네. 이걸 매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시계가요, 이 김종국 시장님, 이 상황에 따라서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때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건가 보죠?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해서 네. 핵미사일체를 다 파괴하면 저기 한 5분 정도 뒤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7분 과거에 많이 이렇게 대탕트가 왔을 때는 네. 이게 한 7분 정도 뒤로 가 있었거든요. 네네. 현재 북핵 문제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이게 정말 우리의 선택권은 아니지만 네. 북한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지금의 이 대화 분위기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핵 포기까지가 너무 먼 길이라면 그 전에
뭔가 좀 핵 동결까지라도 한반도의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정일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지금 같아요. 세계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얼마큼 느끼냐 하면은 네. 이번에 그 밴쿠버 회의 때 네. 밴쿠버 회의 때 이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중립이거든요. 네. 그런데 노르웨이, 스웨덴이 우리 6.25 전쟁에 참전국도 아닌데 참여를 했습니다. 네. 덴마크까지. 그다음에 이태리도 참전국이 아닌데 이태리 참여했어요. 왜 네. 그러냐면 북한이 핵무기로 영국과 프랑스를 공격할 때 자기 나라 머리 위로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들도 현재 위협을 느껴서 네. 현재 밴쿠버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의 그 문명 국가들이 대부분 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계가 북한의 김정은의 이 핵 개발 때문에 정각까지 정말 1분 30초 남짓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과 북이 진행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평화를 정착 뉴스탑10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의 8위로 꼽은 내용입니다. 앞서 미 외교 원로들이 한 목소리로 핵전쟁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을 상징하는 지구 종말 시계가 북미 간의 핵 위기로 자정에서 가장 가까운 자정에 도달할 것이다. 그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와서 이목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11시 57분 30초에서 30초가 더 앞당겨져서 11시 58분으로 지구 종말의 날이 맞춰졌습니다. 우장욱 차장. 네, 이게 30초가 1년 만에 좀 이제 당겨진 건데요. 네. 그만큼 자칫 잘못하면 이 지구 종말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 핵 과학자들이 지금 이런